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6월 2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미 증시 어제 또 이제 또 좋게 항상 시가 부근이 조금 낮고 종가까지 좀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죠. 그래서 좀 좋게 마무리를 지어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술주 1.3%, 그다음에 S&P 다우산업 무난하게 좀 상승 마감을 하지 않았나. 그래서 지금 이제 채무 불이행 그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이제 상원 통과하고서 뒤에 이제 그 디폴트를 좀 면할 거다, 이런 기대감 플러스 이제 엔비디아가 좀 상승을 했어요. 엔비디아 상승의 그 내용이 좀 은연중에 깔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채 한도에 대해서 일단은 하원을 통과했다는 거, 그리고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 측이 인원이 더 많다 보니까 51석으로 그래서 무난하게 좀 통과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 하원이 좀 벽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런 게 통과하고 디폴트는 좀 면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가 됐든 지금 반도체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가 않지 않았나, 이 부분을 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그냥 죽기는 쉽지 않을 거다, 이런 언급을 좀 계속 그런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또 바로 이제 지수가 좀 무난하고, 얘가 올라서 지수가 올랐을 수도 있고 지수가 올라서 얘가 오른 것도 맞고, 어떻게 보면 이제 둘이 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부분이죠. 그래서 엔비디아가 5%대 상승, 그래서 다시 꽤 많은 시총이 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줬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됐든 엔비디아 5%.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지수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지 않죠. 이게 이제 FOMC라 그때까지 흐름이 좀 괜찮게 갈지, 사실상 신용등급 강등 이게 나오냐 마냐 그 정도가 있기는 한데, 그거는 일단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, 그 신용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내부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모르기 때문에, 그거는 좀 그냥 이거 나오면은 지수가 그날 하루가 아니라 한 며칠 정도 더 밀릴 수 있겠구나, 요 정도만 생각을 해 두시되, 지금은 지수 조정보다는 조금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더 갖춰지지 않았나. 플러스 FOMC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6월 중순에 있기는 한데, 금리 인상을 하든 금리 동결이 나오든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좀 동결에 대해서 더 좋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. 근데 이제 거기서 0.25로 올리더라도 시장이 저는 크게 막 악재로 받아들일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오히려 인상을 하든 동결을 하든 지수 자체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을까. 인상을 하면 인상을 하는 대로 이제 진짜 많이 올랐다, 5.5 기준금리 이 정도면은 이제 다음 거는 진짜 동결하겠지,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도 있고, 반대로 동결을 하면은 이제 시장이 그 연준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좀 경기 해가지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묶었구나.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동결이라는 게 나오더라도 지금 뒤에서는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. 엄밀히 말하면 그냥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이제 금리 언제 멈추나, 인상 언제 멈추나, 이거를 좀 기다리고 있다가 동결이 나오면 드디어 멈췄구나,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지. 경제가 막 좋아지고 그 인플레는 좀 잡히고 해서 이제 금리 좀 묶자, 요거는 아니겠죠. 금리 동결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그만큼 좀 부각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주간 일정에 대해서는 내일 미국 임상 종양학회 ASCO가 있는데, 오늘 일단 어제 밤중에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좀 호재성 뉴스가 몇 개 있긴 있어요. 몇 개라기보다는 이제 정부 정책이긴 한데, 일단은 부채 협상에 대해서 언제 좀 마무리되는지, 부채한도 합의안 가결, 이게 주말 중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가지고 상원 통과하고 대통령 이렇게 서명해서 시행되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재건 같은 경우에는 6월 21일에서 22일 영국 런던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, 요 키워드가 있고, 플러스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를 열고 종전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상징성이죠. 사실상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 양측에서 계속 그 휴전이라던가 종전에 대해서 원하는 요구안이 달라요. 그러다 보니까
지금 상황에서는 걔네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좀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있고, 러시아를 배제하고 정상회의 열고서 종전안을 발표하는 방안 추진, 요거는 이제 그냥 상징성 정도가 있지 않나.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종전 분위기 띄워 이런 키워드가 있기는 한데 아직 그냥 전쟁 계속 진행 중입니다.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얘네들이 치고받고 하는 거,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재건주가 원래 사실상은 쟤네들 계속 쏘고 하면은 재건 딜레이 되고 지금 당장 못하니까 악재 아니야 싶었는데, 이제 그게 좀 오래돼서 그런지 악재는 악재로 별로 반응을 안 해요. 종목들 특성이 그렇죠. 막 전쟁 쉰 적이 없는데 계속 진행 중인데 재건주들은 막 꾸락꾸락 오릅니다. 뭐 뉴스 붙이면서. 그래서 그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, 흑해 곡물협정에 대해서 또 삐걱거린다.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선박 등록 거부.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협정 연장을 했었죠. 근데 그 뒤에도 계속 뭐 농산물 수출 보장 이런 것들, 러시아 측에 농산물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막 수출해달라 막 좀 어필을 하면서 지금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식량 관련 주들에 대해서. 자, 그래서 일단 재건주는 뭐 실질적으로 삼부토건 뭐 요번에 그 MOU 맺었던 기업들, 국보, SY, 뭐 DID, 웰바이오텍 뭐 이런 식으로 MOU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, 종목들이 일단은 좀 강했어요. 3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좀 주도주 액션을 좀 취하지 않았나. 지금 2,000원 라운드 픽을 중심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, 나는 이런 것들은 좀 눈에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식량 같은 경우에는 뭐 해지 성향도 있고 지수가 밀릴 때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냥 개별적인 이슈로도 툭툭 튀죠. 그래서 미래생명자원도 계속 저점 깨고 이런 파동 움직임이 계속 있는데, 이제 누보도 이런 구간까지 저는 좀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저 뉴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. 최근에 일단 강했던 애들은 요 애들인 것 같습니다. 정고점을 일단 돌파를 좀 시켰었기 때문에. 그래서 미래, 누보, 그 외에 뭐 한타 이런 것도 이제 밀 이슈로 좀 엮이고 하면서 차트들이 좀 비슷비슷해요. 어차피 같은 식량 테마이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충전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강성부 펀드 DB 하이텍 상대로 행동주의, 김준기 창업주 퇴사하라. 그래서 DB 하이텍 그 강성부 펀드에서 어제 이제 공시 이렇게 좀 행동주의 하면서 DB 얘네들 이슈는 좀 계속 이어지기는 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요번에 그 서한 같은 거 좀 발표를 했었죠. 그래가지고 뭐 지배주주, 사적이익 추구, 그 다음에 뭐 무시되고 있는 주주권, 뭐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데, 보통 강성부 펀드는 뭐 펀드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냥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도 결국에는 투자를 하고 뭐가 됐든 이 세상에서 그 대가 없이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는 없거든요. 뭔가가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뭐 만족하는 부분이 있거나 해서 움직이는데, 펀드 강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뭐 이제 어필은 하지만 사실상 이제 주가를 좀 부양시켜서 자신들도 차익 실현하고 이런 케이스가 좀 많기는 했죠.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좀 툭툭 또 계속 붙지 않을까 싶어요. 얘네들이 안 그래도 차트상 좀 일정 구간까지 좀 밀리고 옆으로 기긴 했는데, 차트 관점에서 뭐 2,000원 라운드 피겨를 좀 돌파해 주나, 그런 관점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AI 로봇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어차피 이쪽은 계속 설명드렸던 그 관점 플러스 일단은 그 서브 테마 느낌으로 지금 사실상 얘네는 이제 눌림 주면 엄청 제 개인적으로는 메인이지 않나 싶은데, 그래도 계속 좀 눈을 둬야 되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종목들 자체도 그렇고 업종,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대해서 좀 뒤에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AI랑 로봇 애들은 좀 계속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세말트만 뭐 9일 방한 이것도 일주일 남았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재료로 삼을 수도 있고, 오늘 뭐 이제 또 엔비디아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애들 같이 엮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. 이전에 이제 좀 언급이 있긴 했었는데 어제 발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.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. 그래서 바이오 동맹 확대해야
플러스 요게 이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가는데, 바이오 대기업 감세. 감세라는 게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셨던 분들은 이제 이게 엄청 크다라는 걸 조금 체감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바이오 대기업 감세, 그리고 이 감세 퍼센테이지가 꽤 크더라고요. 뭐 사실상 뭐 그 안에 좀 디테일하게 기준은 있겠지만, 기존 뭐 1에서 3%, 뭐 중견 5에서 6%, 중소 10에서 12%, 이 정도가 있는데, 이제 중견 막 15%, 중소 막 25%, 그래가지고 엄청 좀 크게 감세를 시켜줍니다. 엄청 크게 늘려요. 그 다음에 대기업들, 우리가 뭐 아는 삼바, 셀트리온 시리즈,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, 이런 식으로 바이오에서 좀 대기업들은 그 금액이 이제 1%에 따라서 자신들의 매출이 있기 때문에, 매출에 대해서 그 금액 퍼센테이지로 감세를 해준다는 거는 엄청 크겠죠.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세액을 좀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 바이오 대기업들이 일단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퍼센테이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것저것 좀 계속 어필을 할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은 뭐 정책에서는 저 세금 쪽이 일단은 주축으로 좀 나온 것 같기는 해요. 그래도 대기업들, 셀트리온, 뭐 삼바,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제약, 얘네들 최근에 일단 수급도 좀 좋았는데, 저런 이슈에 대해서 또 더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플러스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대기업들 위주, 플러스 얘네들에서 조금 넘어가서 이제 바이오 중소기업, 뭐 특히 이번에 뭐 아마케도 있고, 종양학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, 얘네는 이제 바이오 등치 큰 애들이 움직이면은 얘네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. 시총이 한두 푼인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56조, 25조 이런 애들이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지,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이제 코스닥의 그 코스닥의 지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시총이 좀 있기는 하죠. 그래서 요 회사들이 혹시 저 세금 감면에 대해서 좀 반응을 좋게 해주나, 수급 보면 되거든요. 기간에. 거기다 이제 뭐 미국 지수도 최근에 부채한도 협상, 이런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건 아니지만 기대감이 있고, 그것 따라서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같이 묶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 등치 있는 애들이 막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바이오 특성상 자기들이 막 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해가지고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는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대기업들 상승이 좀 나오나, 그리고 요 애들이 시원시원하게 좀 탄탄하게 움직여주면은 다른 그 바이오 중소기업들도 수급이 좀 쏠리면서 같이 힘을 주나, 그 정도까지 좀 묶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지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, 뭐 네옴시티, 뭐 로봇 이런 것들부터 넘어가서, 메타버스는 그건 있더라고요. 주커버그 메타에서 뭐 애플 발표 전에 메타캐스트 2 이런 거 뭐 출시하겠다. 근데 그게 한 9월달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올해 안에 출시 일단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, 뭐가 됐든 삼성, 구글, 애플 등등 메타버스 아이템에 대해서 좀 출시를 하는지,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좀 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런 새로운 기업들의 좀 투입. 메타가 지금 포지션을 지키고 있기는 한데, 애플, 삼성, 구글 이런 좀 새로운 대기업에서 메타버스 아이템을 출시한다라는 거에 대한 좀 상징성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 애플 6월 5일부터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기는 한데, 뭐 출시를 지금 시장에서 별로 반응을 안 하긴 해요. 이러다가 뭐 갑자기 다음 주에 뭐 개발자 컨퍼런스 딱 열었더니 아이템 출시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 따라서 좀 뒤에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, 일단은 메타버스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. 자, 그 외에 뭐 이슈 있던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, 사실상 지금 집중할 거는 어차피 반도체, 2차전지, 그 다음에 바이오가 오늘 일단 좀 앞에 두고 볼 필요는 있겠죠. 뭐 수급이 안 들어올 수도 있기는 한데, 저게
그 세금 감면이라는 게 또 무시할 정도로 갖다 작은 것도 아니고 그 감면 퍼센테이지도 좀 크기는 커요.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 애들 좀 반응해 주는지,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엔비디아 뭐 이쪽이 좀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그 엔비디아 관련 주들 뭐 이제 뭐 나무기술부터 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제이시언, 뭐 MDS, 뭐 이수, 페타시스 뭐 등등 이런 애들이 좀 순환매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반도체 상승이 아직 좀 끝나는 그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다행히 좀 돌려주기도 했고, 그런 상승 추세는 갑자기 한 번에 탁 하고 꺾이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엔비디아 관련 주가 그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끝날까 계속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,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 생각이긴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엔비디아가 이제 뭐 하루 조정 나오고 이틀 조정 나오고 하면은 봐봐 뭐 반도체 끝났지 않냐, 이거 뭐 이 정도의 뭐 단기적으로 갖다 상승이 엄청 강했던 거다 뭐 하면서 뭐 계속 왜 반도체를 강조하냐, 반도체 뭐 들고 있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냥 영상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이게 뭐 절대적으로 옳다도 아니고 밑에 써놨죠. 어차피 관심 테마 브리핑 같은 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서 관심이 있는 종목들을 설명드리는 거지, 뭐 제가 뭐 리딩에 대해서 이 종목들이 오를 거다, 이 종목만 봐라, 이건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건 항상 좀 각자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,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, 그리고 뭐 이수 스페셜, 요 애들은 어디까지 가는지. 일단 이수화학은 또 신고가 주변이기도 해요. 또 트라이 해가지고 돌파업에 밀린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또 3만원은 또 지키고 있죠. 그래가지고 지금 스페셜티 케미컬 따라가는 움직임이긴 한데, 일단은 요 애들부터 해서 최근에 그냥 강했던 애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는 반도체랑 바이오, 그 다음에 2차 전지, 지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등치 있는 시총이 좀 큼직큼직한 그 애들이기는 해요. 그래서 얘네들을 필두로 뒤에 뭐 AI나 뭐 로봇이나 자동차 부품 등등 해가지고 좀 계속 묶어보시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시장은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지수 계속 좀 듬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한테 좀 호재성 뉴스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지수에서도 정고점 돌파를 시도했다가 밀리긴 했지만 다시 이제 반도체 오르고 하면 또 돌파 힘을 좀 줄 가능성이 높겠죠. 그리고 코스닥도 이렇게 좀 천천히 오르긴 하는데, 대신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둬야 될 부분은 지금 좀 긍정적인 뉴스 있는 애들이 우량주 위주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둬야 돼요.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 사실 개인들이 그 와닿는 이거 불장이다, 화끈화끈하다, 매매하기 좋다 라고 느껴지는 그 장세는 코스닥이 미친듯이 갈 때거든요. 중소형주들이 시원시원하게 계속 막 주가 빵빵 튀고 할 때인데, 지금 코스닥은 유동성이 조금씩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면서 계속 좀 야금야금 말라가고 있어요. 10조가 넘었던 게 한 달 전인데 16조 막 13조, 어제 에코프로도 설명드렸죠.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둘이서 5조를 뛰었던 시장이 여기입니다. 근데 지금 시장이 하루 종일 코스닥 같은 경우 매매돼서 7조예요. 그만큼 상대적으로 대금이 좀 많이 줄지 않았나 싶은데,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코스피 200, 그게 이제 6월 9일이죠. 그때부터 이제 뭐 공매도가 된다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, 그 전에 뭐 장기평 주변에서 일단 뭐 한번 움직임이 있긴 있었지만 조금 거래대금이랑 뭐 뉴스 붙이면서 동반해서 부각을 시켜주나, 나머지 2차 전지 애들도 계속 좀 눈은 둘 필요가 있겠죠. 얘네들이 그냥 뭐 추세가 막 무너지고 완전히 딱 깨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돌리고 옆에서 이제 또 버티다가 뭐 한 번 또 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종목들도 좀 있지 않나 싶고, 뭐 저점 깨고서 뭐 이런 식의 좀 반등 이런 애들도 꽤나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좀 아무래도 설거지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, 얘네들이 뭐 뉴스 붙이면서도 제각각 튈 때는 또 시원시원하게 잘 튀어주는 그런 테마의 특성도 있죠. 그리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.
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